이번에 기상청이 좀 날씨 못 맞춘 거 아니야? 왜 장마철 길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뭐 되게 짧게 끝나고 뭐 네. 날씨가 이상하죠. 어제 밤 온도는 몇 도였어요? 28도. 아 별로 기억이 안 나. 오늘 낮 최고 온도는 몇 도였어요? 35도. 35도. 나 36도 봤는데. 네. 7도 아니었어. 너 37도 봤구나. 네. 날씨가 이상해요. 지금 6월 아니 6월 넘어가요. 7월 10일. 네. 가장 더울 때가 7월 말에서 8월 초거든요. 이때가 가장 더운데, 네. 와, 벌써부터 이러면 40도 곧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과거에 지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질 시대가 뭔지는 알죠? 몰라요. 공용 살던 시대. 뭐 여기서 중생대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그 고생대 제일 앞에 캄브리아 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캄브리아 기보다 더 앞에 이제 선 캄브리아 시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생대가 있고 중생대가 있고 신생대가 있어요. 공용 살았던 시기가 중생대입니다. 중생대고 그다음에 뭐 삼엽충 뭐 이런 애들이 살았던 애가 고생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머드라고 혹시 들어봤니? 네. 매머드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신생대인데, 네. 이 신생대에 뭐 팔레오라는 시기가 있어요. 팔레오세라고 하는. 네. 근데 이 팔레오세, 네오세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 시기에 지금처럼 온도가 상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온도가 따뜻했는지 뭐 추웠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빙하를 많이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빙하 자체를 빙하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얼음 속에 그 당시에 산소가 좀 갇혀 있어요. 얼음 속에 기체가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는 기체 중에 산소가 원래는 보통 일반적으로 16이라고 해서 산소 16짜리가 일반적인 산소인데 요 산소 18짜리라는 게 있어요. 산소 18. 네. 요게 좀 무겁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게 많이 돌아다니면 그 당시 기후가 좀 따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16대 18의 이제 비율을 보는 건데 18이 좀 더 많으면 따뜻했다는 거고 18의 비율이 적으면 추웠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정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팔레오에서 네오세로 딱 넘어올 때 한 8도 정도 온도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몇 도 나나? 와 8도가 여기 온도가 변했네? 그러면서 생물계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니까 이 8도라는 온도차, 8도가 올라간 거예요. 8도가 상승을 한 겁니다. 8도가 상승을 하니까 이 온도 변화에 적응을 못한 생명체들의 일부가 멸종합니다. 네, 온도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멸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서 거의 상당히 급격한 온도 변화 중에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 뭐 다른 사례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얘가 얼마 만에 변화했냐면요. 이 8도라 여러분 잠깐 우리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뭐 오늘이 우중의 말로 37도. 그럼 37도에다 8도 더하면 몇 도예요? 45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45도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치는 거죠. 45도면 내 체온보다도 더 높잖아. 땀을 흘리면 좀 어떻게 해결되겠지만 만약에 땀을 안 흘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바깥쪽 기온이 내 체온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세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열을 발산을 해야 되는데 이 열 발산이 바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깥쪽 열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깥쪽 온도가 내 몸 안으로 더 들어오면 내 체온도 거의 45도에 가깝게 형성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물질대사 할 때 배웠잖아요. 네, 효소가 변성되면서 쌈기기 시작해요, 내 몸이.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로 이제 사람을 튀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에 여러분 적응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온도 변화에. 근데
과거에 그나마 좀 그때 좀 살아남았던 생명체 중에 어쨌든 그때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으니까 지금 오늘까지 이어진 거지 않겠니? 응? 근데 놀라운 게요. 그때 변화가 몇 년 동안 일어나냐면 이 8도씨 온도가 변하는데 2만 년이 걸렸어요.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까? 그러면 뭐 똑같이 일정하게 올라가진 않았다고 쳐도 그러면 뭐 8도씨의 온도 변화를 2만 년 만에 일으켰으면 네 2000년, 2만 년 동안 8도씨니까 2000년 동안 얼마나 변한 거니? 0.8도씨 변한 거잖아. 네. 그러면 다시 또 줄여봐. 200년 동안 얼마 변한 거니? 0.08도씩 조금씩 온도가 변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적응 못하는 생물들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요거를 이걸 지질시대라고 부르기 좀 그런데 현 시대를 인류세라고 합니다. 사회과학 쪽이나 지질학 쪽에서도 아마 이런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인류세라는 용어가 뭐냐면 인간이 대부분의 지구의 시스템을 장악한 거잖아요. 지금 약간 과학기술력으로. 네. 그런데 이 인류세의 시작을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뭐 인간이 출현하면서부터 보셔도 상관없지만 지금 온도 변화만 따졌을 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1800년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1800년대 중반쯤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딱 봤을 때 약 150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 150년 동안 온도 변화가 딱 얼마가 생겼냐면 미쳤어요. 150년 동안, 과거 150년 동안 온도 변화가 1.2도씩. 아까 제가 팔레오세에서 에오세 넘어올 때 몇 도 변했다고 그랬죠? 8도씨가 변했는데 그거는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2만 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150년 만에 1.2도씨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10배 해봐요. 1500년이 지나면 몇 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12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온도의 변화 속도가 그러니까 적응을 못할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이라는 게 차츰 사람이 온도에 차츰 왜 이게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면 그나마 좀 적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와, 이 정도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면 이건 사람은 당연히 죽을 것 같고요.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이 온도 변화 적응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계산한 거야. 정말 단순하게 계산한 거야. 나 많이 잡아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1500년 후에 사람만 멸종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온도 변화에 기후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1500년 후에는 지구의 생명체가 사라집니다. 이런 결론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덜컥 겁이 난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상태로 가면 진짜 1500년 후에 우리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상당히 심각해.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네,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빨리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지구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랑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추출할 때 그 메테인 같은 것들이 지금 날아가서 그렇거든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인데 이걸 좀 어떻게 빨리 좀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데 빨리 기술 개발해 주십시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늙어서 여러분들이 얼른 빨리 기술 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미국의 모 회사인데 차마 아마 여러분 다 안 될 거예요. 이상한 사이코 같은 과학자는 아니고 공학자지. 근데 하여튼 걔가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애 있어. 미국 대통령과 좀 친해. 근데 하여튼 걔가 화성에도 가겠다 그런 얘기하는 애야. 근데 이제 걔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이걸로 플라스틱을 만들겠다. 이런 기술을 누가 아이디어를 채택했다고 해서 걔를 채용했대요. 야, 너 우리 회사로 와. 그래가지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의 그 대표의 생각이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생각한 사람을 채용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일단 기후라는 말은 제가 썼는데 기후랑 비슷한 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일기라는 말이 있어요. 일기하고 기후하고 뭐가 달라? 기간이 달라요. 기간. 네. 하지만 네. 자 일기는 짧은 기간. 예를 들면 뭐 하루 날씨 뭐 이런 건 당연히 일기이고요. 일주일 뭐 이런 것도 일기이고요. 심지어 올해의 날씨 그래도 이거는 일기예요. 나 지금 좀 전에 뭐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일주일 것도 일기이고, 네, 한 달 것도 일기이고, 네, 올해의 여름을 예상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일기예요. 그럼 기후라는 말을 쓰려면 어느 정도 살펴봐야 되나? 기후는 적어도 10년치.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평균값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평년에 비하여 이런 평년이라는 말을 쓰면 요거는 30년치예요. 30년 동안의 평균값에 비하여 올해가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기후 관측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대요. 우리나라도 네, 100년 전의 데이터도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네, 그 나라에서 행해졌던 것을 기후라고 하는데 어떤 나라는 습한 나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섬나라들이 보통 좀 습기가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대륙의 동쪽에 붙어 있느냐, 대륙의 서쪽에 붙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도 하는데 일단 무조건 뭐 어떤 나라는 되게 춥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따뜻하고 한데 어쨌든 그 나라마다 그 나라의 독특한 기후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대성 기후를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가 조금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도. 네, 그래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말하면 제가 되게 옛날 사람처럼 보이겠는데, 네, 저 어렸을 때 그 단어가 기억나요. 네,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대구 미인 선발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나한테 누나 정도 되는, 네, 뭐. 대구 자랑을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대구 아가씨는 예 사과를 많이 먹어서 예쁘지 예 뭐 이런 미안해. 네, 흉내를 제대로 못 냈어. 하여튼 네 그러면 그 누나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구에서는 뭐가 유명하다는 거야. 사과가 유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과를 그만큼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가 예쁘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 네. 그래서 대구 특산품을 소개한 거예요. 그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 경북 사과라고 해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이상 경북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예전에 바나나가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일단 수입을 많이 해서 바나나가 좀 싸진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바나나 농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농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냐면요, 망고 농장을 짓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잠깐만, 바나나 망고는 이거 어느 나라 이거 우리나라 게 아닌데요? 네, 이거는 열대지방 쪽이잖아요. 네, 근데 막 이제 거기까지 지금 하겠다는 뭐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이게 맞긴 하나 싶어요. 네, 점점 일단 기후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열대야. 그러니까 열대의 밤이 어떠냐면 낮에도 30도 미만으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제는 뭐 20몇 도라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밤의 온도가 30도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열대야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열대야 지속 날짜가 꽤 일주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나라 서울의 날씨가 기온이 30도 미만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열대 기후죠. 이건 더 이상 한대 기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후가 나타나는데, 자 그럼 세계 각국의 기후가 다 다르겠죠. 달라야 정상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교재를 좀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후가 달라지는 이유 뭐 간단하게 설명해 놨는데 자 이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서쪽에서 여기가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겠죠? 그래서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 돌겠죠? 이렇게 돌 때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에 대한 축이 있겠죠? 그러면 요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북극이라고 하죠? 자전축의 북쪽에 있는 거. 그다음 자전축의 남쪽에 있는 건 뭐라고 합니까? 남극이라고 하겠죠? 네. 그다음에 요 빨간 선 딱 반 잘랐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해요? 적도라고 하겠죠? 네, 적도. 우리가 적도를 0도라고 하고 북극이나 남극은 네, 90도라고 하죠. 네, 각도상으로 표시를 했을 때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0도, 60도, 9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네, 여기 30도 선 있고 60도 선 있고. 근데 하필 그 태양이라는 애가 우리 지구의 태양빛을 비출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일직선으로 들어와요. 이게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광원이 더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애가 작으면 빛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빛을 내는 애 자체가 나보다 크다고. 그래서 지구보다 광원이 더 크다 보니까 빛이 어떻게 들어와 버리냐면 평행하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올 때 똑같은 지표 면적 가로 1, 뭐 세로 1, 뭐 이렇게 해서 뭐 대략 이렇게 잡을게. 요 정도 높이. 여기다가 엄지손가락 하나 마디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랑 찍고 똑같은 넓이겠죠? 네, 여기다 집어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네. 자, 이러면 태양빛을 어떻게 받냐면요. 얘는 태양빛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 두께를 받을 거고요. 이 두께. 그 다음에 얘는 태양빛을 여기랑 여기를 받아서 요 두께만큼 받겠죠? 지금 두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얇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오와 극지방은 얘랑 잘 그려야지. 여기랑 여기거든요. 두께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얇아졌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 자체가 달라요. 당연히 정말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적도 지역은 대부분 날씨가 어떻습니까? 에너지 양이 많으니까 덥겠죠. 그 다음에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춥겠죠. 이건 당연한 기후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바람의 영향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바람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시면 여러분 극지방은 추우니까 공기가 서늘하겠지.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되니? 차가운 공기는 위로 떠 아니면 아래로 가라앉아? 아래로 가라앉아.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아. 가라앉은 공기는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죠? 자, 그 다음 적도 지역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그럼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뜨겠죠. 위로 떠서 옆으로 퍼져나가요. 자, 지구가 자전을 안 했으면 이게 이제 쭉 이어지겠지만 자전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중간에 끊깁니다. 자, 끊길 때 이렇게 쭉 오던 애가 좀 약간 어느 정도 데펴졌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한번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냐면 여기가 60도거든요. 여기는 극이고요. 그래서 60도에서 극까지, 다시 말해 90도까지 여기서 순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공기가 순환하는 것을 극순환이라고 해요. 다음 적도 지역의 공기도 올라가면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 위로 올라갈수록 지면이 열을 받았는데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식잖아요. 위가 더 차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또 합니다. 자, 여기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냐면 0도, 적도에서 0도에서 30도까지 순환을 한 거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도 순환이라고 해요.
가끔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요. 이쪽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연구한 사람이 헤들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도순환 그러기도 하고 헤들리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순환은요. 극순환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극순환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극지방의 공기가 차가워서예요. 차가운 공기 내려와서 그렇고 적도순환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적도 지역의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순환은 극순환도 직접순환에 해당되고 헤들리 순환 또는 적도순환도 이것도 직접순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직접 차가워졌고 따뜻해졌기 때문에 순환이 일어난 거죠. 자, 이때 이 직접순환들은 어떤 형태냐면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 중에서 누가 내려온다고요? 차가운 공기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그래서 직접순환에서는 어디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냐면 차가운 쪽에서 따뜻한 쪽을 향해서 바람이 붑니다. 이게 직접순환이에요. 그런데 여기 무슨 일이 있냐면 중간에 끼었어요. 끼인 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공기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가 맞물릴 때 하나가 회전을 하면 이때 어떤 다른 톱니바퀴가 있단 말이야. 다른 톱니바퀴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럼 회전방이 서로 어떻게 돼? 반대가 되는 것처럼 여기가 반대가 돼버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예요? 30도에서 60도 사이인데 요 순환 이름 자체는 연구한 사람이 이름을 따서 페렐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30도에서 60도 순환은 무슨 순환이라고 불러요? 페렐 순환.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여기 속했잖아.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여기 가로지는 경계선 그 위도 몇 도인 줄 아세요? 38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7도나 38도 정도의 위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속해요. 페렐 순환 때. 그리고 이 순환은요. 여러분 직접 순환이 아니에요. 간접 순환입니다. 지금 말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직접 순환이라는 건 어디서 어디로 갔어요? 차가운 쪽에서 따뜻한 쪽으로 공기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차가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직접 순환이 얘기였으면 간접 순환은 아닙니다. 왜? 지금 여러분 화살표 방향 보이세요? 어디서 어디로 갔죠? 따뜻한 데서 차가운 쪽을 향해서 바람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은 따뜻한 남풍은 언제 오려나 이렇게 가야 돼요. 말 이해돼? 아니 왜 그 이육사님의 시 남풍 불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없어? 근데 문과가 아니어가지고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길 바라고. 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는 그 높이에 더 가까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화살표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화살표랑. 아니 이 그림 잡아봐. 이렇게 내가 세 등분으로 나눌게. 이렇게 세 등분으로 딱 나눴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극지방이다. 여기 극이잖아. 극에서부터 바람이 어떻게 될까? 바람이 이렇게 퍼져나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적도 지역이잖아. 그럼 적도 지역에도 바람이 어떻게 될까? 바람이 어디서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좀 보면 여기서 바람이 슉 올라오고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바람이 이렇게 가야지. 네. 여기가 상공이고, 네. 요거는 옆에서 보는 느낌이고, 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완전 위에 쪽에 있는 화살표. 이건 높이 떴을 때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는 높이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 표면에서 바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요만한데 요 바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바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밑에 바람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람이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30도에서 60도로 거꾸로 바람이 쳐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약간 물리 얘기 하나만 해야 됩니다. 아우, 벌써 심하죠? 네. 네. 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설명이 잘 될까 모르겠다. 전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향력. 근데 여러분 전향력을 제대로 이해하면 관성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승용차가 하나 있어요. 승용차. UFO 아니야. 승용차야. 네. 그다음 트럭이 있어요. 네. 둘이 지금은 라인이 똑같습니다. 라인이 똑같은데 얘가 승용차가 좀 빨라요. 승용차는 빠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트럭은 뭐하다? 느리다. 자, 그래서 빠른 애랑 느린 애가 지금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달라요. 자, 이렇게 속도가 다를 때 승용차랑 트럭이랑 친구인가 봐. 네. 와, 만나서 반갑다. 야, 이거 먹을래? 그러고 뭔가 던져. 그러면 이거 승용차가 트럭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어떻게 하면? 던지면. 그냥 일단 무턱대고 던지면 돼. 그러니까 승용차가 트럭을 딱 보자마자 야, 이거 먹을래? 하고 던진 거야. 이거 못 맞춰요. 왜냐하면 승용차에서 지금 출발하는 애는 승용차의 관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무슨 얘기냐면 우중아, 네, 나 너한테 감정 없다. 네, 자 제가 가면서 우중이를 딱 보는 순간 던졌어요. 이렇게 날아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제가 더 빠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던지면 제가 느리게 가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지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타타타타타타 반갑다! 그러고 딱 던졌는데 이렇게 간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더 앞질러 가니까 그때 직선으로 던지려고 하는 그건 주워 가는 거지. 그건 주워 가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봐. 얘가 지금 빠르잖아. 빠른 애는 자기의 자동차가 여기 왔을 때 그 공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 그래서 실제 공의 움직임은 던진 속도에다가 자동차에 원래 관성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다시. 나 움직일 거야. 내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내가 얘를 던지면 내 가던 속도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아니 이게 옆으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 위로 던져줄까? 내가 얘를 던져 이렇게 간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걸? 아니 나는 이렇게 올린 거야. 난 올라갔잖아. 내가 봤을 때 올라가기만 했어. 근데 여러분 볼 때는 분명히 대각선으로 움직였을걸요? 그렇게 보였냐? 맞아? 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맞춰요? 못 맞춰요? 트럭이 아이고 느려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트럭이 앞으로 지난다. 그래서 못 받아요. 네, 못 받습니다. 그러면 트럭은 그러면 얘는 승용차를 맞추냐? 얘도 못 맞춰요. 왜냐하면 우중아 이제 기회가 딱 복수를 해라. 나한테 줄 거야. 언제 줄 거냐면 나랑 마주치면 나한테 줘. 앞으로 내밀어서 자 간다. 자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트럭이 분명히 야 얘를 향해서 쫙 던졌는데 이 던진 것도 쭉 가가지고 여기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승용차보다 어디 가서 떨어져요? 뒤에 가서 떨어집니다. 지금 말을 이해했나요? 네. 자, 요거를 여기로 갖고 와. 이게 왜 나타났냐면 지구가 축을 이용해서 돌잖아. 그러다 보니까 적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왜? 하루에 4만 킬로미터를 그대로 다 돌아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30도에 사는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돌 거고요. 60도에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적게 돌아요. 심지어 극지방에 사는 사람은요. 돈 거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루 왼종일 이렇게 해가지고 와 하루가 지났네 이럴 거 아니야. 돌아간 거리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니? 그럼 어디 사람이 선으로 움직인 속도, 이거 선속도라고 하는데 선속도가 누가 제일 빨라요? 적도지방에 사는 사람이 빨라요. 자, 여기가 빠르다고요. 빠르다고요. 그럼 빠른 애가 얘에 비해서 얘는 느리잖아. 그럼 빠른 애가 느린 애를 향해서 던진 거? 아니 여기는 느린 애가 빠른 애를 향해서 던졌네. 자, 그러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에서 향을 던진 거는 빠른 쪽에 어디 가서 맞아요? 뒤에 가서 맞아요. 그래서 이 바람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표시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바람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오는 동안 여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떨어져요. 뒤에 가서.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휩니다. 자, 요런 바람을 예전에 대항해 시대라는 때가 있었어요. 대항해 시대. 영국을 필두로 하여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세계 각국에다가 무역을 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사실은 침략 전쟁을 하긴 한 건데 그거 역사적인 사건은 제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때 무역하겠다는 핑계하에 대항해 시대로 막 뻗쳐나갑니다. 이때 요 배들이 그 당시는 모터보트가 달려있고 엔진 달려있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럼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노로 다져 언제다 노로 저을래? 이때 뭐 하냐면 돛을 펼쳐라! 그래가지고 천 쪼가리 있잖아요. 천을 쫙 연결해가지고 그걸 배에다가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를 받아요? 바람을 받으면서 배가 가는 거죠. 네, 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뭐뭐의 해적 그러면서 해적선 이렇게 쫙 그러면 이게 천 같은 거 이렇게 배에다 펼치잖아. 그러면 이제 바람을 불면서 하는 그때 이 바람을 이용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진짜 이 바람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는지 침략을 했는지 뭐 그거는 알 바 아니고 하여튼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참고로 이 무역풍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구를 보시면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바람은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하냐면 불어오는 쪽에 이름을 붙여요. 불어오는 쪽. 그럼 이 무역풍은 지금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어왔어요? 북쪽, 동쪽에서 불어왔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북동무역풍입니다. 다음 직접순환이 또 다른 직접순환이 극지방으로 할게요. 극지방도 바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가야 되냐? 극지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왜? 어디 가서 때려야 된다고요? 느린 애가 빠른 애 쪽으로 바람을 보내면 그거에 뒤로 가서 때려야 된다고. 요걸 전향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휘는 느낌이야. 네. 그래서 요거를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그 극동풍, 무역풍 전부 다 동쪽 계열의 바람이네요. 자, 근데 아닌 놈이 있죠. 간접순환에 들어가 있는 패널순환 바람. 얘는 밑에가 지금 빨라 느려. 요거랑 비교할 거야. 60도랑 30도를 비교할 거야. 어디가 더 빨라? 60이 빨라? 30이 빨라? 30도가 빠르지. 거기서 빠른 애가 느린 애를 향해서 출발한 거잖아. 그럼 빠른 애는 훨씬 더 어떻게 가야 돼? 더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바람이 요렇게 가. 많이 이해했어? 바람의 출발지가 얘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서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패널순환 시험 잘 나와요. 그럼 누구도 잘 나오겠어요? 편서풍도 잘 나오겠죠. 왜? 우리나라가 여기 속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주로 부는 바람은 어떤 계열의 바람이 잘 붑니까? 편서풍. 남쪽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잘 불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 같이 생기는 얘기인데 중국의 어제 날씨가 우리나라의 오늘 날씨가 됩니다. 왜냐면 서쪽에서 자꾸 이동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오늘 날씨는 내일의 일본 날씨가 돼요. 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남반구는 대칭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잉크를 쫙 칠해놨으니까 이거 접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샥 비빈 다음에 이거 다시 딱 펼쳐. 딱 그 느낌이거든. 네. 그래서 제가 접었다 폈어요. 접었다 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이쪽도 이렇게 되겠죠.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여기 뭐라고 불러요? 흑동풍. 이거 뭐라고 불러요? 편서풍. 요거 무역풍. 이름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남반구의 무역풍은 요거 살짝만 체크할게. 남반구 무역풍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남쪽, 동쪽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요거 남동무역풍이에요. 나중에 2교시 때 둘째 시간에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요거를 좀 살짝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요 남반구의 요 적도 지역에 부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라고요? 무역풍이에요. 근데 이 무역풍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향해서 가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동 무역풍이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네. 자,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바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부는 형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도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지방에 주로 부는 바람들이 결정됩니다. 당연히 뭐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후에 영향을 미쳤겠죠. 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에너지들이 순환하는데 여러분 우리 왜 그 수건 이번에 배웠잖아. 수건. 근데 혼합층이라는 거 있었죠? 혼합층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죠? 바람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혼합층이 가장 표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면해수, 즉 바닷물에서 표면의 움직임은 누구 따라가냐면 바람 따라갑니다. 제가 좀 자신이 없긴 한데 세계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먼저 그릴게요. 네, 대한민국이 있고 이쪽에 가면 이제 일본 있고, 네, 독도 그래야지 울릉도 걷고. 그리고 뭐 대만 해협이라는 게 있고 쭉 가면은 인도 같은 애들이 있고 좀 더 가면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 애들이 있겠지? 네. 이상하게 그려지고 있어. 지중해가 있고,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 뭐 세계 각국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 거잖아. 너무 이상한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뭐 이런 거 있고 여기 사이에 섬들 되게 많아. 네. 그 뭐 인도네시아, 네, 뭐 필리핀 뭐 이런.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그린란드 있고 캐나다 있고 그다음에 미국 있고 여기 뭐 멕시코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맞지? 대충 세계지도 같아? 네. 자, 여기 있는 바다 이름 뭐죠? 태평양. 네. 태평양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 그래? 야, 이 태평양을 반으로 나눠. 그러니까 여기 적도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적도가 적도가 있을 때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태평양을 뭐라고 불러요? 북태평양이라고 하고 적도 기준으로 안에 있는 태평양을 남태평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태평양이 무슨 태평양이라고요? 남태평양이 아니고 이거 자꾸 저기 남태평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요 밑에 있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요 태평양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남쪽에 있겠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반구에 있는 태평양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북태평양이라고 해요. 네. 근데 2교시 때 설명할 때는 어디냐면요. 요 남태평양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요렇게 잘라서. 나라 이름만 좀 하고 네, 정리를 할게요. 여기 무슨 나라가 있냐면요. 요 남아메리카에 여기는 오른쪽에 브라질이 있고요. 요 브라질 왼쪽에 보면 요 위쪽으로 무슨 나라가 있냐면요.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페루. 물론 밑에는 칠레가 있죠. 네. 페루, 칠레 뭐 이런 나라가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요거 오스트레일리아, 다른 말로 호주라고 부르고요. 요 위에 이제 이 섬나라 중에 하나만 찍을게요.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무슨 태평양이냐면 남태평양인데 남태평양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페루이고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요거를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 지워도 돼?
지운다? 여기까지 뭐 옮겨놓고 갈게. 네. 자, 지금 커다란 물을 받아온 양동이 뭐 태평양이 있어. 태평양이 있고 이 태평양의 오른쪽을 뭐라고 한다고? 동태평양이라고 하고 왼쪽은 서태평양 이런 거야. 위쪽은 북태평양, 아래쪽은 남태평양, 오른쪽은 동태평양, 이쪽은 서태평양. 이 동태평양에 있는 나라 무슨 나라라고? 페루. 좀 더 가면 브라질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나라는 호주 또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쉬는 시간이라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